안녕하세요. 전자회로 실험 월요일 본반 조교 김현동입니다. 11장 실험 연산중 복귀 기본회로 대역 통과 필터와 대역 저지 필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1장 실험은 10장 저역 통과 필터와 고역 통과 필터 다음으로 대역 통과 필터와 대역 저지 필터를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역 통과 필터는 이렇게 하이 패스 필터와 로우 패스 필터를 합친 모양의 밴드 패스 필터입니다. 이렇게 앞쪽에서는 하이패스 필터가 저주파를 차단하고 뒤쪽에서는 로우패스 필터가 고주파를 차단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역만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떤 컷오프 주파수 하나, 컷오프 주파수 둘 이렇게 두 개의 컷오프 주파수를 가져서 이렇게 두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3dB 이득을 가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대역 통과 필터는 이렇게 이 회로와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R2와 C2가 저역 통과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주파수를 차단하게 되고 C1과 R1이 저주파수를 차단하게 됩니다. 일단 식을 유도하기 전에 간단히 정리부터 해봤습니다. 이 F0는 중앙 주파수 혹은 공진 주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C1과 C2는 일반적으로 같은 값을 쓰므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저주파수 쪽 커트 되는 부분이 이렇게 C1, R1, R3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고 고주파수 커트 주파수가 이렇게 R2, C2에 대한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식들은 아주 정확한 값은 아니고 대략적인 값입니다. 그럼 실제 식 유도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산중 복귀에서는 먼저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는 전류는 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의 전압은 같은데 지금 플러스 단자가 접지되어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단자도 0V입니다. 그리고 키르히오프 전류 법칙에 따라서 I1은 그러니까 이 Vx 단자로 들어가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래서 I1은 I2 플러스 I3 플러스 I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류들을 각각 식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굳이 이 식들 적는 법까지는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다시 i3는 i5 똑같은 거죠. 1로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래서 i3는 i5 해서 이것도 저항분의 전압 해서 넘어가면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그러면 이 Vx를 여기 Vx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Vin 분의 Vout 이게 전달 함수죠. A 이득 A라고 하기도 하고 전달 함수 H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2차 대역 통과 필터의 전달 함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Q와 오메가 제로 그리고 A 제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식의 개수들과 이 식의 개수들을 각각 비교해 봅니다. 이 V인분의 Vout은 여기 아까 전부터 한 계산식에서 이렇게 쭉 따라와서 계속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개수들만 비교하면 이 값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제일 간단한 오메가 제로 공진 주파수는 이것의 루트 씌운 것과 같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Q분의 오메가 제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지죠. 그래서 R2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머지 이것 두 개는 구했었죠. 그래서 A0 이득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1에 대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굳이 R1은 R2는 그리고 R3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긴 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주로 이득과 Q 팩터와 공진 주파수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 아까 R3가 이쪽 부분에 있었는데 이제 R3를 생략해서 R3를 오픈시키면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지금 R1과 R3를 병렬 연결한 것과 똑같이 계산한 거였는데 그 부분을 날리면 이제 R3에 대한 영향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3를 오픈시키면 이렇게 공진 주파수만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뭐 Q에 대한 식, 뭐 A에 대한 식 이런 것들은 지금 R3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R3는 공진 주파수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R3를 오픈시켰을 때 공진 주파수만 영향을 받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R3를 날리면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은 대역 통과 필터의 반대인 대역 저지 필터입니다. 대역 저지 필터는 이제 아까 대역 통과 필터가 하이 패스 필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가 왔다고 하면 대역 저지 필터는 완전 반대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가 먼저 오고 하이 패스 필터가 먼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대역만 통과시키지 않고 어떤 대역만 저지시키고 나머지만 다 받는 그런 필터입니다. 이렇게 대역 통과 필터와 정반대로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로 구성 또한 아까 대역 통과 필터와 아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R3, R4 부분만 다르고 아까 이 회로랑 거의 똑같죠? 여기다가 이제 R4랑 R3만 여기다가 연결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 R3랑 R4 값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R1과 R3를 같게 하고 R2와 R4를 같게 합니다. 그러면 공진 주파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까 시기랑 완전 똑같죠. 대신에 뭐 이득은 조금 뭐 작아지고 Q 팩터도 더 커지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다른 부분들은 세부적인 스펙은 조금 더 달라집니다. 그럼 기초 이론은 끝내고 바로 예비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예비보고는 총 6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림의 회로가 무슨 증폭기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값들 R1, R2, R3, C1, C2 값을 넣어서 공진 주파수 값과 이득 값과 Q 팩터 값과 밴드위스를 구하는 겁니다. 밴드위스 구하는 식은 이렇게 나타내 놨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이 R3를 없앤 이 회로는 어떤 증폭기인가, 증폭기라고 표현했는데 뭐 어떤 필터인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똑같이 R1, R2, C1, C2 값을 넣어서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이 회로가 어떤 증폭기인지 어떤 필터인지 적고 6번은 이제 R1, R2, R3, R4, C1, C2 값을 넣어서 공진 주파수만 구하면 됩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직접 실험할 부분만 보려고 이제 R3를 제외한 그런 회로로 구성했습니다. 지금 회로 구성은 아까 그림과 같고 이렇게 시작 주파수 1, 5000, 1000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 일단 지금 제일 가운데 공진 주파수는 약 224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FL을 찾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컷오프 주파수를 찾으려면 지금 공진점에서는 이득이 1이니까 이득이 0.707인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그게 약 지금 115 정도 됩니다. 116 정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FH는 한 434 정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다른 커서를 찝으려면 오른쪽 커서, 왼쪽 커서, 오른쪽 클릭, 왼쪽 클릭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값 두 개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것을 읽어서 이 값의 지금 밴드위스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에서 밴드위스는 317, 318 정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너무 빨리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아까 이렇게 맨 가운데를 이걸로 찝어서 F0 공진 주파수는 224, 225 정도인 걸 확인했고 지금 밴드위스가 318인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값들로 Q를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A0는 최대 이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이득이 이 공진점에서의 이득이겠죠. 다음은 대역 저지 필터 시뮬레이션을 같이 보겠습니다. 대역 저지 필터 회로 구성은 이렇게 R3, R4만 다르고 아까 전에 대역 통과 필터와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시뮬레이션 설정은 똑같이 1, 5000, 1000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하면 이제 아까 대역 통과 필터랑 반대로 완전 뒤집은 것처럼 나오죠. 하지만 이게 이득이 최대 이득이 1이 아닙니다. 조금 더 떨어집니다. 똑같이 그러면 먼저 공진 주파수를 찾아보면 이렇게 포인터로 이거를 찝어보면 지금 224 정도 아까랑 완전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최대 이득이 666mV니까 이거에 0.707배를 해서 약 470mV 정도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자꾸 옮겨지네요. 470mV는 한 이 정도에 위치해 있네요. 한 137, 138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FH는 한 이 정도로 볼까요? 그러니까 대충 밴드위스가 226, 225 그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보고 실제 실험하는 동영상과 실험 방법을 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일단 먼저 대역 통과 필터를 먼저 할 겁니다. 이렇게 주어진 값에 따라서 회로를 구성하고 이제 Vin에는 함수 발생기를 통해서 피크 투 피크가 1V인 정연파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OP앰프에 VCC와 마이너스 VCC는 5V와 마이너스 5V를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함수 발생기에 주파수를 계속 올리면서 이득이 최대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 입력을 한 개 찍고 출력을 한 개 찍어서 이제 출력의 진폭이 최대가 되는 주파수를 찾아봅니다. 그 주파수를 찾았으면 이제 그때의 진폭에 0.707배를 해서 그 진폭 0.707배 한 진폭이 나오는 FCL과 FCH를 각각 찾습니다. 공부를 해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측정하고 이 밴드위스와 Q 팩터를 계산해 보세요. 다음은 실제로 실험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회로 구성하는 방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일 왼쪽에 마이너스 5V, 여기 오른쪽에 그라운드, 이쪽에 플러스 5V,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신호선입니다. 전원을 켜고 함수 발생기를 켰습니다. 함수 발생기는 뭐 따로 만질 거 없이 그냥 이대로 바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때는 이 함수 발생기랑 오실로스코프랑 그냥 한 컷에 나오게 해서 하면 편할 겁니다. 저는 장소가 지금 좁아서 일단 여기 오실로스코프에 적힌 이 주파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케일을 맞춰줍니다. 지금 두 개 스케일이 안 맞으니까 이번 실험은 스케일을 맞추고 이쪽 기준점도 맞추고 진행하셔야 편할 겁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수 발생기의 주파수가 채널 1입니다. 그래서 함수 발생기의 주파수를 지금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줄이다 보면 이제 스케일 밖으로 나가니까 이 스케일을 또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근데 지금 이게 자꾸 반전이 되니까 잘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반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반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오실로스코프마다 다 다를 겁니다. 이 오실로스코프는 이렇게 밑에를 눌러서 하는 건데 실험실에는 뭐 보통 요 메뉴를 눌러보면 대부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반전을 시키면 좀 비교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채널 2의 피크 투 피크가 최대가 되는 주파수를 찾아야겠죠. 이거를 이론값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스케일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는 주파수를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론값은 한 이 정도에서 1V가 나와야 할 텐데 조금 안 맞죠. 그건 뭐 저항 오차나 커패시터 오차 같은 게 있습니다. 대충 보기에는 뭐 한 780mV 이 정도가 최대인 것 같았습니다. 이게 완전 정확하게 찾을 필요는 없고 조금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공진 주파수를 찾았으니까 컷오프 주파수를 찾아봐야겠죠. 이제 한 780을 기준으로 잡고 한 550 조금 넘게 되는 주파수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550mV가 될 때까지 좀 주파수를 계속 먼저 내려봅니다. 그러니까 저주파수에서 몇 정도 되나, 이게 한 봤을 때 86Hz, 뭐 90Hz 이 근처로 돼 보였습니다. 이게 이론값에서는 뭐 한 아까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110Hz 근처였죠.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뭐 좀 더 왔다 갔다 해봤는데 뭐 한 90Hz 근처 그 정도 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계산을 해서 아까 최대치를 계산해서 거기다가 0.707을 곱하고 이제 그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0.707을 곱한 예를 들어서 550mV가 되는 주파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 너무 완전 정확하게 찾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주파수를 올리면서 최대 주파수, 최대치를 한 번 더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또 뭐 한 780, 90 뭐 그 정도로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올리면서 다시 0.707배가 되는 약 550mV가 되는 주파수를 또 찾아봤습니다. 주파수를 계속 올리면서 네, 한 420
헤르츠 정도 근처에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컷오프 주파수 두 개를 구한 겁니다. 그 두 개로 이제 밴드위스를 구할 수 있고, 밴드위스와 이제 공진 주파수 F0로 Q 팩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대역 통과 필터는 끝났고, 이제 다음으로 대역 저지 필터 실험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원 공급기는 플러스 5V, 마이너스 5V를 공급하고, 함수 발생기는 피크 투 피크 1V를 주고 이제 주파수를 바꾸면서 확인해 봅니다. 회로는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R3, R4만 넣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진 주파수를 찾아보고 컷오프 주파수 두 개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로 이 밴드위스와 Q 팩터를 구해보는 겁니다. 먼저 회로 구성은 아까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R3랑 R4만 추가한 겁니다. 금방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던 그라운드 선을 떼어냈습니다. 지금 전원을 공급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발생기를 다시 켜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일단 주파수를 엄청 작게 줘가지고 최대 피크 투 피크가 얼마나 나오나 그거를 확인해 본 겁니다. 일단 10Hz를 줬습니다. 10Hz를 주고 지금 이 대역 저지 필터는 인버팅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반전을 풀었습니다. 그럼 지금 피크 투 피크가 600, 한 뭐 30, 640 그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 이득인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다가 0.707배를 곱한 값을 찾아다녀야겠죠. 저는 한 450mV 정도를 찾아다녀 봤습니다. 이제 10kHz를 기준으로 계속 주파수를 올리면서 피크 투 피크가 한 450mV 정도 되는 걸 찾아다닌 거죠. 지금 한 이 정도일 때 450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컷오프 주파수가 약 111Hz 그 정도 되네요. 이제 그럼 컷오프 주파수를 찾았으니 이제 최저 이득이 되는 공진 주파수를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주파수를 계속 올려봤습니다. 주파수를 올리다가 이제 계속 피크 투 피크 감소하다가 언제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소가 될 때 주파수를 찾아본 겁니다. 또 한 200Hz 조금 안 됐었습니다. 이론 값은 한 225인데 조금 차이가 나죠. 또 한 190 몇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조금씩 바꿔보면서 어디가 최소인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한 180까지도 내려오네요. 그래서 180kHz, 180Hz 정도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진 주파수가 지금 180에서 190Hz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컷오프 주파수를 찾으러 갑니다. 다시 450mV 정도가 되는 주파수를 또 찾아봐야겠죠. 그게 한 이 근처에서 됐습니다. 한 330Hz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 300, 한 20, 30 정도에서 또 계속 올리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나 또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10Hz일 때 한 650mV 였으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좋겠죠. 그래서 계속 주파수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한 640, 50 근처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최대 이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험에서 이 주파수를 먼저 구했고, 처음에 여기서 10Hz일 때 이득을 구했고, 그걸 기준으로 여기 컷오프 주파수를 구했고, 그 다음 제일 이득이 작은 공진 주파수를 구했고, 그 다음 다시 컷오프 주파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계속 올리면서 최대 이득을 다시 확인해 본 겁니다. 대역 통과 필터에서는 제일 이득이 높은 부분을 찾아봤고, 그 다음에 컷오프 주파수를 한번 찾아봤고, 그 다음 다시 주파수 늘리면서 두 번째 컷오프 주파수를 확인해 봤었습니다. 이번 실험들도 마찬가지로 사진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일단 회로 사진이 하나, 그리고 최대 진폭을 가질 때, 그러니까 대역 통과 기준입니다. 대역 통과에서 최대 진폭을 가지는 주파수, 이때 두 번째, 그리고 이거의 0.707배의 진폭을 가지는 주파수 세 번째, 그 다음 반대로 얘도 이제 주파수를 늘리면서, 얘는 주파수를 줄였을 때고 얘는 주파수를 늘리면서 다시 진폭이 이번에 0.707배가 될 때의 주파수를 찾아보는 겁니다. 총 사진은 일단 4개가 되겠네요. 대역 저지도 똑같겠죠? 아니, 대역 저지는 좀 다르겠습니다. 일단 회로 사진 하나, 그리고 이제 최대 진폭 가질 때, 그러니까 한 기준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10Hz일 때 10Hz일 때 파형을 하나, 그러니까 이때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최대 이득을 갖고 있는 겁니다. 10Hz일 때. 그럼 이때 사진 하나, 그리고 이제 이 진폭의 0.707배의 진폭을 가질 때 컷오프 주파수 하나, 그리고 진폭이 제일 작을 때 공진 주파수 때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컷오프 주파수일 때 하나, 이렇게 총 5장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역 통과는 4장, 대역 저지는 5장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실험은 엄청 간단하겠죠. 이렇게 간단한 실험이 끝났습니다. 이번 실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은 전자회로 실험을 끝냈습니다. 따로 시험이나 텀 프로젝트는 없으니 이제 마음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마지막 실험들은 이제 결과 레포트 내는 날짜는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실험까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